첫 번째, 지금은 ESG 이코노미 시대. 처음 들어보신 말이죠. 예, 이거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ESG 이코노미 시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ESG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E, environment 해서 환경이고요. 두 번째 S, 이거는 사회. 그리고 G, 이거는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ESG를 관리해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또 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은 예를 들어서 기업, 개인, 정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주체들은 경제 성장과 발전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 정부,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가 ESG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제가 이제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제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약간 ESG 공포 그리고 ESG에 대한 좀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ESG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ESG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때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네, 이거는요.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면 불과 2년이 조금 이렇게 지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ESG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어떤 것들을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별로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조직이나 개인은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공포는 어떤 겁니까? 약간 허구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ESG 공포는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포는 그냥 공포로 머물러 있고 우리가 잘 대응하면 이것들이 그냥 사라지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ESG는 우리가 대비하기 전에 실제 현실이 되면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휴원스 그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대처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ESG가 지금 되게 중요한데 ESG를 하면 기업이 잘 될까요? 네, 잘 됩니다. 그런데요, 고민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ESG를 하다 보면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회사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환경은요, 생각보다 지금 ESG 환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예를 간단히 들어볼게요. 첫 번째, 4월 13일 독일이요,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전을 전부 다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친환경 그리고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노력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국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원전 중단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그것들을 밀어붙인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어떤 영향이 올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독일은 원전을 중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에너지를 얻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는 많은 비용들이 투여가 될 겁니다. 근데 독일이 어떤 물건을 수입을 해와요. 자기들은 환경을 위해서 원전을 갖다가 닫았는데 원전에서 전력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회사들이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비싸게 받아줄까요? 네, 이런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두 번째, 최근에 델, 애플 이런 회사들이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이쪽 하이닉스 쪽에서
오염원 관리에 대한 요구들을 갖다 했습니다. 근데 그 요구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요. 협력업체까지도 관리해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제 협력업체, 대부분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최근에 구글, 애플 그리고 뭐 이런 회사들이 어떤 납품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원제품 납품을 받을 때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30% 정도는 재활용 제품을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안 해도 됐던 일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요. 대응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고 수출이 안 되고 납품이 안 될 거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부터 ESG 경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요. ESG 경영은 어려울까요? 네, 저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위해서 경제활동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경제학 박사가 아니어도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 있잖아요. 예, 어렵게 느껴지지만 경영학 박사가 아니어도 회사 경영할 수 있습니다. ESG 경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 개념들을 이해하면 실제 쉽게 이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 ESG 경영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요걸 먼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특히 경영자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요. ESG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좀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환경. 예, 환경은 어렵다. 예, 탄소 중립을 하고 넷제로를 하라고 그러고 아리백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 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 이런 얘기 하십니다. 두 번째, 소셜, 사회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지금 경영하고 있는데 사회에 기부하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뭐 이러면 우리가 또 어떤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세 번째,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하기 싫어. 예, 뭐냐면 내 회사인데 내 회사 내가 내 마음대로 경영하고 싶고 우리 직원들하고 힘 모아서 하면 되는데 왜 이것까지 외부에서 간섭받아야 돼? 하기 싫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는요. 바로 오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은요. 인증으로 해결해야 돼요. 국제기관이나 국내 기관 중에요. 탄소에 대해서 그다음에 오염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폐기물에 대해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그 인증기관에게 인증을 요청하고 그걸 통해서 받으면 우리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요. 개인은 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지만요. 두 번째, 사회봉사와 기부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공헌 활동은요. 소셜의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일부분. 예, 이게 없는 건 아닌데요. 일부분이고요. 이 외에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에 대한 투자와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을 외부에다가 기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세 번째, 제가 지금 거버넌스에 대해서 거버넌스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ESG 경영이 제일 안 되는 이유를 딱 뽑아보라면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나옵니다. 예, 지배구조는 어떤 겁니까? 주주, 이사회, 그다음에 사회 이사, 감사 이런 제도적인 얘기잖아요. 지배구조는. 그런데 거버넌스는요. 이걸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윤리적이고 준법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개념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오해와 진실이에요. 이 얘기들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ESG 경영을 얘기할 때는요. 이 ESG 경영은 어떤 걸까? 왜 이게 나왔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ESG 경영은요.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이 돈을 버는 우리는 영리 조직이잖아요. 기업이 가진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다. 그럼 어떤 변화냐? 지금까지 우리 기업은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 많이 벌 것이냐, 그래서 많이 벌어서 많이 이익을 내고 많이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항상 집중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ESG 경영은요, 바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벌 것이냐. 바로 얼마나에서 어떻게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바로 저는 ESG 경영이다. 바로 가치관의 변화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는요, 그러면 기업을 갖다가 착하게 경영하자는 얘기냐? 아닙니다. 물론 기업을 착하게 경영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착하게 경영한다고 해서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고 협력업체에다 줘야 될 돈도 주지 못하고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착한 경영이 아니라요.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더라. 구글, 아마존, 애플, MS,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 다 어떤 회사들입니까?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ESG를 되게 잘하는 회사들이 그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들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퀴즈 한번 드릴게요.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답을 말씀드렸어요. 정답은 착한 경영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자. 그게 바로 ESG 경영의 목적입니다. 그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ESG의 개념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투자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 회사로 주로 뭐로 왔냐면 재무적인 요소를 투자의 포인트로 보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익을 얼마를 내는지, 여기에다가 주로 투자를 하는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이익을 많이 내면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매출이 어느 해는 많이 올라가고 이익이 많이 올라갔는데 나중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 회사가 크게 손실을 보는 일도 생기고요. 또 어떤 회사가 돈을 지속적으로 막 벌었는데 이게 환경에 대한 어떤 좀 피해를 많이 입히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이 외면해 버리더라.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너무 가혹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협력업체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것들이 발견되면서 아주 큰 회사들도 주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소비자의 불매운동에 쌓이는 일들 본 거죠.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지속 가능하게 이익이 오니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그게 ESG라고 하는 요소, 바로 비재무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핵심적인 관리 요소로 두겠다 하는 게 바로 ESG 경영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그럼 ESG 이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